안녕하십니까. 한반도 안보전략연구원 국제전략연구실장 김완규입니다. 오늘은 최근 미국과 유럽의 서방 진영과 중국과 러시아의 전체주 진영 간 대립이 격화되면서 과거 미소 진영 간 냉전을 예언했던 영국 수상 윈스턴 처칠의 발트해에서 아드레해까지 대륙을 가로질러 철의 장막이 드러워지고 있다는 연설처럼 점점 새로운 철의 장막이 드러워지는 등 신냉전의 그림자가 뚜렷해지고 있어 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냉전 종식 후 미국은 중국의 개혁 개방을 지원하여 경제를 발전시키고 미국 주도 질서에 편입시키면 중국이 자유와 민주화가 될 것이라는 희망하에 중국을 적극 지원하였고 그 결과 중국은 눈부신 성장과 발전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시진핑이 집권하면서 미국의 희망과는 정반대로 자유화와 민주화는커녕 전체주 통제를 강화하면서 미국의 도움으로 신장된 국력을 바탕으로 이른바 중국몽, 즉 중화민주국 위대한 부흥을 꿈꾸며 미국 주도 세계 질서에 도전하기 시작했고 이에 따라 신냉전의 싹이 트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소련의 뒤를 이은 러시아도 전체주를 강화하면서 구소련의 영광의 부활을 꿈꾸며 팽창 정책을 전개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러한 중국과 러시아는 백년국치, 즉 1845년 아편전쟁에서 1949년 중국공산당 정부 수립까지 약 100년간 중국이 외세당한 치욕을 말합니다. 그 백년국치와 구소련의 붕괴 등 과거 대제국의 몰락이라는 공통된 트라우마와 고토회복이라는 열망, 그리고 미국이라는 공동의 적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상호 의기투합하여 전략적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갔고, 이는 지난 2월 4일 시진핑과 푸틴의 정상회담에서 진정한 민주주의로 새로운 글로벌 질서를 구축하고 양국 간 협력에는 제한이 없다라는 내용의 5,400자에 달하는 공동성명을 채택하고 이에 힘을 입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이 침공에 대한 중국이 옹호함으로써 그 양국의 전략적 협력은 절정에 달하였습니다. 이러한 중국과 러시아의 전략적 협력에 대해 미국은 새로운 전체주 축이 등장하고 있다고 보고 적극적인 대응을 해나갔습니다. 먼저 미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을 봉쇄하기 위해 지난 2월 11일에 인도태평양 전략을 발표한 데 이어 5월 23일에는 그 전략에 따라 중국의 의존하는 공급망을 동맹국 위주로 재판하기 위해 영내 13개국이 참여하는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를 창설하였습니다. 이로써 미국은 기존의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우자 정모 동맹인 파이브 아이즈, 그리고 미일, 호주, 인도 사자 반종연합체인 쿼드, 미영, 호주 반종 안보 동맹 오코스 등과 함께 인도 태평양 지역의 4개의 반종 민주주의 연합을 결성, 대중 포위망을 완성하였습니다. 그리고 5월 26일에는 그동안 간헐적으로 내놓았던 대중 정책을 종합하여 강한 미국을 만드는 데 투자하고 미래에 대한 비전 공유를 진전시키기 위해 동맹과 파트너 국가들과 제휴를 강화하고, 그리고 이러한 투자와 제휴를 배경으로 더 좋은 위치에서 중국과 경쟁한다는 대중 전략을 발표하였습니다. 특히 바이든 정부는 정책 이행 방법으로서 동맹과 파트너 국가들의 제휴, 즉 자유민주주의와 인권 등 인류 보편적 가치의 뜻을 같이 하는 민주주의 국가연합을 중국뿐만 아니라 러시아 등 전체주의 국가에 대한 핵심 전략으로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미국 인도태평양 지역 내 민주적 연합 강화에 중국도 강력히 대응해 나갔습니다. 우선 먼저 지난 4월 21일 시진핑이 주권 존중과 영토 보전, 내정 불간섭, 각국의 함적 안보 우려 존중, 냉정적 사고 포기 및 일방주의와 진영 간 대결 반대, 안보 불가분성 원칙 전지 등을 내놓으라는 글로벌 안보 구상을 발표,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한 대응 논리를 마련하고, 이어서 5월 26일부터 6월 4일간 왕위 외교부장이 솔로몬 제도, 키리바시, 사모아, 퉁가 등 8개 남태평양 도서국가를 순방, 안보 및 경제 협력 문제를 논하는 등 영향권 확대를 도모하였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4월 1일 솔로몬 제도와 안보 협약을 체결하고 6월 6일에는 캄보디아 레암의 해군기지 건설에 착공하는 등 인도 태평양의 군사 진출을 위한 교두를 마련한 등 미국의 포위망 돌파를 도모하였습니다. 그리고 6월 15일 시진핑 60개 생일을 맞이하여 이루어진 시진핑과 푸틴과의 통화에서 중러 양국 간 전략적 협력 강화를 재확인한 데 이어 6월 24일부터 26일간 개최된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공 등 신흥경제국 모임인 브릭스 화상 정상회의에서 시진핑이 냉정적 사고와 집단 대결을 지향하고 독자 제재와 제재 남용에 반대하며 인류 운명 공동체의 대가족으로
패권주의 소집단을 넘어설 것이라고 언급하고 회원국 확대를 제안하는 등 미국의 민주주의 연합을 통한 대중 포위망을 돌파해 나갈 의지를 분명히 하였고, 푸틴도 서방은 테러 제재를 맹비난하면서 유엔에 기반한 다자주의와 브릭스 독자 경제권 구축을 주장하는 등 중국과의 전략적 협력을 과시하였습니다. 이어 시진핑은 6월 24일 브릭스 5개국 및 개도국 13개국과 함께 화상으로 글로벌 발전 고위급 대담회를 개최하여 글로벌 발전을 강조하면서 미국을 겨냥하여 어떤 나라는 발전 의제를 정치와 주변화하고 작은 울타리에 높은 담을 친 채 극한의 제의지를 가하고 인위적으로 분열과 대항을 조성한다고 비난하면서 글로벌 발전과 남남협력기금 10억 달러 증자 및 중국과 유엔 평화발전기금 증액 등을 약속하는 등 발전을 내세워 개도국으로 지지를 확대함으로써 미국의 가치를 매개로 한 민주주의 연합에 대응해 나갈 것을 보여줬습니다. 이란, 중국과 러시아의 요구에 부응 6월 27일 이란과 아르헨티나가 브릭스 가입을 신청하는 등 현재 브릭스 유엔 확대가 과시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란, 중국과 러시아의 공세에 미국은 G7 정상회의와 나토 정상회의를 잇따라 개최해 민주주의 연합을 더욱 강화하는 것으로 대응하였습니다. 미국은 6월 26일부터 28일간 독일 바르헨주에서 슐츠 독일 총리 주최로 개최된 G7 정상회의를 통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거듭 비난하면서 러시아의 전쟁 수행 능력을 약화시키기 위해 러시아산 원유 가격 상한제 도입 및 러시아산 금 수입 금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란 글로벌 식량 안보 불안 해결을 위한 45억 달러 지원, 중국은 남중국해 팽창의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중국의 국제법 준수 및 위협과 강압 중단 촉구, 중국의 불투명하고 시장 왜곡적인 경제 행위에 대한 강력한 대응, 홍콩과 신장 티베트 인권 문제에 대한 우려 표명, 또한 중국의 1대1에 대응하기 위해 개도국 인프라 사업에 6천억 달러를 투자하는 글로벌 인프라 투자 파트너십 출범 등이 합의하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발표함으로써 중국과 러시아의 전략적 협력에 대한 서방의 공동대응을 강화해 나갈 것임을 선언하였습니다. 또한 미국은 6월 29일부터 30일간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에서 12년 만에 새로운 나토 전략인 2022 전략 개념을 채택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그동안 전략적 파트너로 규정해왔던 러시아를 회원국의 안보와 유럽 대서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가장 심각하고도 직접적인 위협으로 새로이 규정하고 중국에 대해서는 중국의 명식적인 야망과 강압적인 정책이 우리의 이익, 안보, 가치에 도전한다고 규정, 중국의 위협을 처음으로 지적한 후에 중국과 러시아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가 깊어지고 규칙에 기반을 둔 국제 질서를 약화하려는 양측 시도는 우리의 가치와 이익에 반한다고 기소하는 등 중국과 러시아의 전략적 협력이 나토의 위협이 된다는 것을 분명히 명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러시아의 위협과 중국의 도전에 맞서 영국의 F-35 스텔스기 2대대를 추가 배치하고 스페인에 주둔 중인 구축함을 4척에서 6척으로 증가하고 러시아 인접 국가인 폴란드에 유럽 지역 미 육군 관할 제5군단 사령부를 영구히 주둔하는 등 나토 지역 내 미군 지원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한편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은 6월 27일 나토 정상회의 개최에 앞서 나토 신속 대응군을 현재 4만 명에서 30만 명으로 증원하고 회원국의 국방 예산을 GDP 2%까지 증액해 나갈 것이라는 나토 자체의 국방력 증강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그간 터키의 반대로 지연되어 왔던 스웨덴과 핀란드의 나토 가입 협상이 6월 28일 터키의 반대 초래로 양국은 나토 가입이 확실시되는 등 나토 확대도 탄력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터키의 양보에 대해 미국은 6월 29일 그 보상으로 그간 터키가 요청해왔던 신형 F-16기 전투기 제공 등 터키의 군사 현대화를 적극 지원할 의사를 표명하는 등 회원국 간 단합을 통한 민주주의 연합 강화에 매진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나토 정상회에서는 한국과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4개 인도태평양 국가가 처음으로 참석하여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인도태평양을 포함한 글로벌 안보 문제를 논하였습니다. 이는 2022 전략개념에서 인도태평양 영내의 상황 전개는 유럽 대서양 안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나토에 매우 중요하며 따라서 지역을 넘어서는 도전과 공동 안보 이익에 대응하기 위해 인도태평양 파트너들과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명시한 것들을 감안할 적에 미국의 대서양 동맹과 인도태평양 동맹이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이라는 인류 보편의 가치를 바탕으로 연대할 수 있음을 보여준 것입니다. 이는 지난 3월 21일 EU 즉 유럽연합이
안보와 방위를 위한 전략적 남침반이라는 자체 국방 전략을 통해 EU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인도 태평양 지역에 직접 개입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과 함께 유럽이 이제는 중국 견제를 위해 본격적으로 활동 범위를 인도 태평양 지역까지 확대하겠다는 것을 선언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하겠습니다. 이란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의 탄압에 대해 러시아의 푸틴은 6월 29일 나토 지도자들이 패권을 확고히 하고 제국주 야심을 드러내려 한다고 비난하면서 우리도 똑같이 대응할 수밖에 없으며 우리를 위협하는 영토에 대해 같은 위협을 가할 것이라고 경고했고, 중국은 자오리젠 외교부 대변인이 6월 29일 나토가 지역과 영역을 넘어 집단 대결을 고취한 데에 대해 국제사회는 고도로 경계하고 결연히 반대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냉정적 사고를 고수하고 집단 대항을 추진하고 패거리와 소집단을 만드는 것은 민심을 얻을 수 없으며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비난하였습니다. 이어서 6월 30일에도 나토가 중국을 안보에 대한 도전으로 규정한 것에 대해 엄중하게 우려하며 결연히 반대하고 중국에 대한 근거 없는 비난을 중단하고 냉전적 사고와 제루섬 투쟁의 시대착오적 이념을 버리고 아태 지역을 어지럽히는 위험한 행동을 그만두라고 경고하였습니다. 그리고 한국과 일본 등 나토와 아태 지역 국가들과 연계를 예우주시하고 중국의 이익을 해치는 상황에 대해서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미중 간 패권 경쟁에서 시작된 신냉전은 미국, 서방과 중국과 러시아가 각각 진영을 구축해 나가면서 진영 간 대립 양상이 갈수록 뚜렷해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우크라이나, 흑해, 대만 해협, 솔로몬 제도, 남태평양에 이르는 새로운 철로 장막이 들어오고 있는 것이 현 상황입니다. 그리고 아시아에서는 이러한 새로운 철로 장막 앞에 한국, 일본, 호주가 있고 그 맞은편에는 중국, 러시아, 파키스탄, 북한이 버티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미국 및 서방과 중국, 러시아 간 진영 대결 속에서 중립을 지키거나 양다리를 걸치면서 국익을 추구하는 새로운 비동맹 진영이 중동,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 중심으로 점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신냉전의 그림자가 짙어지면서 과거 미소 진영 간 냉전의 모습이 점점 재현되는 등 바야흐로 역사가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진핑의 중국도 마찬가지라고 하겠습니다. 중화주의에 따른 3개국 고도, 즉 3번 무릎을 꿇고 9번 절하는 것을 말합니다. 3개국 고도를 요구하면서 유럽 등 서양의 교역과 개방 요구를 거부하다가 아편전쟁이라는 서양의 개입을 자초하고 그것도 모자라 민족 감정을 내세운 우화단을 통해 부청 멸양, 즉 청나라를 붙들고 서양 오랑캐를 멸망시킨다는 뜻입니다. 부청 멸양을 외치는 등 오만과 고립을 일관하다가 결국 망해버린 청나라 모습을 그대로 재현하고 있습니다. 시진핑은 향후 100년간은 미국에 도전하지 말고 힘을 기르라는 덩샤오핑의 유언을 망각하고 동학양해라는 대전략을 저버리고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과 동성서강, 즉 중국이 일어나고 미국은 쇠락한다는 뜻입니다. 동성서강이라는 망상에 사로잡혀 소분호, 즉 공산주와 중화애국적으로 철저히 교육받은 1990년대 이후 출생한 젊은 세대로서 21세기 홍위군을 부르고 있습니다. 소분홍을 동원한 민족주의 선동과 전략 외교로 유럽의 인도 태평양 개입을 불러들이면서 오만과 고립의 길로 나가는 등 청나라 역사를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중국은 분고필합, 학고필분, 즉 분열된 지 오래되면 반드시 합쳐지고 합쳐진 지 오래되면 반드시 분열된다는 중국 역사의 철칙입니다. 결국 중국은 분고필합, 학고필분이라는 중국 역사의 철칙이 반복되는 길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날로 치득하는 신냉전의 그림자를 바라보면서 역사는 반복하면서 발전한다는 아놀드 토인비 등 옛 현자들의 예지에 다시 한번 감탄을 하게 됩니다. 오늘은 날로 격화되어 가고 있는 신냉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은 국제정세에 대한 올바른 이해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많이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